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참 어수선하고 우울합니다. 게다가 가짜 또 뉴스까지 성행하면서 도민들이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대자연병원 최종호 선생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요사이 뭐 시내만 나가보더라도 온통 그 도민들 다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는데 개인 위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저도 이번에 그 손 씻기가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손을 여러 번 씻고 예. 또 병원 내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해서 이렇게 진료를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지요. 맞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병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또 내방 환자들, 외래 환자들도 많이 오잖아요. 예.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 방역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병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글쎄 저희 병원은 예. 이제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출입구가 여러 곳이 있는데 예. 출입구 여러 곳을 개방하다 보면 감염 환자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출입구를 다 봉쇄하고 현관을 통해서 일단 출입을 시키고요. 네. 출입할 때도 발열을 체크하고 또 문진을 해서 뭐 중국이나 뭐 대구에 갔다 왔는지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감염원을 차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상시보다는 환자도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병원 가기도 좀 꺼려한다. 혹시나 하고 예 그렇게까지 됐는데 느껴지시나요? 환자 수? 그건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요즘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다중이 있는 곳에서는 예. 일단 감염의 그 전파되기가 쉽기 때문에 병원 내에 그 방문 환자들도 다급한 환자가 아니면 미루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병원 경영도 어렵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도 정복을 이제 얼마 있으면 한다. 수년 내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최근인데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예, 아주 침울한 상태잖아요. 참 어이없기도 하고 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그 일단 뭐 암 얘기를 하자면 예. 암은 이제 실체가 어느 정도 많이 밝혀졌지요. 그래서 암을 정복한다는 얘기는 좀 과한 얘기고요.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 하나보다 더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징은 그 자가 변이를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처 면역을 얻지 못한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창궐을 하면 예. 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예, 뭐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뭐 요즘 뭐 가짜 뉴스도 성행하고 있어서 올바르게 이제 알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신종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제가 하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감기는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그것도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감기 걸리는 원인균의 한 30%, 20,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기를 앓으면 보통 한 일주일이면 낫잖아요. 예. 우리가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이번에 변종된 것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두세 배 높고 또 치사율도 몇 배 높아서 지금 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처럼 왔다가 또 감기처럼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 예. 뭐 맞는 지적인데요. 문제는 전파력과 치사율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TV 뉴스에 보면 약 그 감염자의 80% 정도는 경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사망자도 우리가 34명인가요? 어쨌든 사망자들도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사람이 주로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독감보다 전파력이 높고 그다음에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인 현재는 뭐 재난 상태 혹은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 상태인 거죠. 증상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감기와. 증상은 제가 알기로는 발열이 있고 오한이 있고 또 기침 뭐. 기침이 있고 예. 또 특이하게 또 설사를 자주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의 많은 원인균이라고 했잖아요. 그 증상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뭐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 또 뭐 혈액 투석하는 분들도 이제 사망자에 포함된 걸 보면 기존에 이제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늘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는데요. 내 몸이 튼튼하지 못하면 미생물에게 지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다는 얘기는 자신의 면역 체계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말이라는 단어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접하게 됐는데 처음 공기 중으로도 감염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하는데 공중 화장실도 지금 꺼려하고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게 참 애매한데요. 예. 애초에는 이제 중국에서 그런 뉴스가 한번 나왔어요. 예. 공중 에어로졸로 감염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사스 때도 그런 예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공중 화장실에 대한 이제 그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비말, 그러니까 기침을 하거나 예. 이제 그 상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인후나 상기도에 바이러스가 번식을 해서 이제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할 때 바이러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바이러스를 직접 그 우리가 뭐 눈이 점막이라든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그 공중 화장실에서 감염이 되려면 일단은 그 대변에 그 바이러스가 나온다든지 혹은 공중 화장실에서 그분이 기침을 해서 비말이 나와 있는데 예. 그 비말이 다음 분이 감염에 갔을 때까지 그 비말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생존해야 생존해서 또 그 전파가 되는 분이 그걸 마시든지 그래야 이제 전염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 공중 화장실의 위생이 후진국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예. 된다. 예. 일단은 뭐 공중 화장실 가더라도 혹시나 하니까 기침하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또 비말이라는 그렇죠. 게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예. 뭐 그 마스크에 관한 것도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나오지만 네네. 미국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하셔서. 예, 마스크도 뭐 KF80, 95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원래는 이제 황사 방지용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 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미세먼지라든지. 예, 네. 미세먼지. 실질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크기를 생각해 보면 어떤 마스크라 하더라도 그 들숨을 쉴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는 거의 없죠. 숨을 들이마실 때. 예, 그러니까 네. 왜 레벨 D 방호복은 뭐 거의 우주의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마스크가 100% 차단은 못하지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쓰면 또 고성능의 마스크를 쓰면 그 전염될 가능성은 줄여줄 수 있죠. 일상에서 그럼 마스크 의사 선생님들도 다 쓰고 착용하고 다니시나요? 병원 내를 떠나서 밖에서도. 저는 이제 이게 공기 중에 직접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병원에서만 쓰는데 사람마다 또 염려하는 게 다르니까 네. 많은 사람이 마스크 쓰고 다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증상자가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는지 혹시 어떻습니까? 예, 그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징을 이제 임상적 특징을 보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상기도에서 또 얘가 그 폐까지 가기 전에 상기도에서도 증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이 알려지는 것처럼 본인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데 그 이미 바이러스는 상당히 증식을 해서 예. 감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골치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이 큰 게, 뭐 얼마 전에 인터넷 또 신문 보니까, 폐 손상이 그렇게 심각하다, 후유증이.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앓고 난 다음에. 예, 어제 그 뭐 인터넷에 보니까 예, 중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부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스보다 사스하고 비슷한데 폐에 이제 삼출물이 나와서 폐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포스럽게 나왔던데. 예,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네. 아, 보셨어요? 예, 예. 아,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폐는 태어날 때부터 무수히 많은 들숨과 날숨을 쉬어서 우리 폐는 뭐 많은 미생물도 접해왔죠. 예, 그래서 이 병이 진행 정도가 심하면 이제 사망자니까 부검했겠죠. 그런 분들은 폐 손상이 많이 있겠지만 경증 환자나 예. 또 그 치료가 완치돼서 나가는 분들한테는 그 사스보다도 폐의 섬유화 경향은 작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폐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진 판정을 받고 다시 완치가 됐다가 다시 재감염되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건 또 면역력과 관련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도 두 가지로 설명하더라고요. 예. 하나는 그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자기 몸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가 다시 액티베이션 돼서 다시 이제 감염원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진을 받은 수도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다 나았는데 다른 감염원으로부터 재감염된 뭐 그런 경우를 두 가지로 설명하던데 그건 흔치 않아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런 환자가 있으니까 격리 기간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치료 방법 지금 2주간이었는데 예, 좀 더 늘리는 방향 완치된 이후에도 예. 물로도 이렇게 전염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찜질방이라든지 목욕탕, 수영장도 지금 안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기 중 아닌 물로. 현재까지는 예. 이게 수인성 전염병이 아니고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아니고 비말로 전염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그 수영장에는 뭐 염화수소인가 그 소독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로 전파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수영장이든 뭐 목욕탕이든 혹은 식당이든 사람이 접촉이 가능한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 비말이 전달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으면 예. 어쨌든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데를 가기를 꺼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물로 직접적인 감염이 된다고는 보여지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수영장을 가더라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또 화장실에도 같이 가야 되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중국 사례 보니까 이제 완치자의 혈액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검증이 된 건가요? 혈액으로 치료한다면 보통 이제 혈장으로 치료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게 예를 들면 사람 피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어찌 달리 해볼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시도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치료의 어떠한 방책으로 수립되기 전까지는 예. 상당한 연구와 또 임상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하기는 힘들죠. 한 가지 그나마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게 기온이 좀 상승하면 평균 한 20도 정도 이상 올라가면 바이러스의 그 어떤 전파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이제 그게 그때까지 이제 버텨야 된다.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어떻습니까? 기온이 좀 올라가면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겨울에 감기가 많이 유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 혹시 햇빛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생존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연구에 의하면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대유행이 소강 상태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은 기대 난망이고 그러나 우리가 희망적으로는 예.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은 이제 잘 모릅니다. 그것은. 참 그러니까 그 알 수가 없는 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더라도 또 확진자가 나오는 걸 보면 그것도 또 유일한 희망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 잘 모르는 거죠, 현재까지는. 치료제가 이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치료제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을 하는데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100사람이 잘 치료된다 하더라도 네. 그 한 사람이 그 백신 때문에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 그럼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백신을 안 맞는다고 다 사망되는 건 아닌데 잘못된 약은 오히려 안 맞는 것보다 그 더 큰 손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제로서의 백신이 개발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셀프 백신을 하는 수밖에 없네요. 사회적 거리를 둔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좀 자가 격리를 한다든지 외출을 좀 자제한다든지.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특징은 제가 보기에 전파력은 높고 치사율은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치사율이 낮다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계속 전파하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아주 팬데믹하게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생물학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희망적으로는 대유행이 안 되길 바라죠. 그런데 이제 그건 아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 대유행이 될 가능성이. 이제 일부 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어떤 차단, 예방, 그 방역 이거에 대해서 또 볼멘 소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방역이라든지 그 어떤 차단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애초에 중국과 중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입국을 안 시켰어요. 원천적인 입국 차단을 안 했다는 것을 지금도 이제 제1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예. 그래서 그 반대자들, 정부 정책에 혹은 불만자들은 많이 있지만 여러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서구 선진국에서 대한민국의 그 방역과 투명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그 소식도 듣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건 정부고 질병대책본부이기 때문에 예. 추후에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더라도 현재로서는 우리는 정부를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나라 지금 입국 제한하는 게 이제 그런 시설조차 미비하기 때문에 원천 동생
초기부터 하는 수밖에 없고 미국만 보더라도 검사 비용이 뭐 40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예, 저도 봤어요. 예,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참 의료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흡기 질환만 있어도 이제 병원 갈 게 아니라 일단은 자가 격리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예, 그렇게 지금 뭐 정부의 정책도 예. 자꾸 좀 바뀌니까 일반 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안심병원이라고 얼마 전에 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그 뭐냐면 우리가 호흡기 질환 코로나 이전에도 뭐 심장병도 있을 수 있고 또 맹장도 아플 수 있고 맹장염 또 암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발생 이전에도 다니던 병원이 있고 그런데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데 병원을 가자니 코로나 때문에 무섭잖아요. 혹시 감염될까 봐.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자기 자각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예. 선별진료소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1339인지 그 전화를 해서 코로나 치료소로 가고 호흡기 질환이 없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병원, 그래서 네. 국민안심병원. 그래서 뭐 전국에 수백 개, 몇 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정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관련돼서 또, 사실은 또 어떤 게 사실이고, 가짜뉴스는 또 어떤 게 가짜뉴스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아서 우리 최종호 선생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요사이는 마스크 선물하는 게 제일 반갑다고 할 정도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게 올바른 사용법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본인이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혹은 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해서 타인에게 감염될 수 있으니까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예. 코로나 감염을 100% 막을 수는 없으니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회용 마스크도 자꾸 재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일회용 마스크는 네. 워낙 없다 보니까. 예, 일회용 마스크는 이제 한 번 사용하고 그 마스크의 앞면과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앞면으로는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앞면으로 그 묻어 있을 테니까 그 손으로 만지면은 마스크 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를 이제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작아서요. 만약에 감염된다면 네. 그게 손으로 만져서 손을 씻는다니 마스크를 쓰면 감염의 확률을 줄이긴 하겠지만 그게 한번 기침할 때 수십억, 수백억 마리의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 중에 한두 개만 우리 몸에 들어와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100% 믿을 수도 없지만 네. 또 마스크에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손 자주 씻는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안전수칙 관련해서 우리 시청하고 있는 분들께 또 준비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예. 예. 지금 이제 원천 봉쇄 전략에서 이 지역 감염, 지역사회 감염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어제 폭설이 내려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가능하면 이제 다중이 있는 곳에 안 나가고 내가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보균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무증상 감염도 있기 때문에 이 대유행이 지나갈 때까지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일부러 이렇게 찾아주셔서 도움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 또 시민들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도 악수하는 걸 꺼려하는 걸 보면은요, 이 또한 다 지나가겠죠. 그때까지 희망을 갖고 또 모두가 어렵겠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